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2020년도 1회 인사 2급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ERP 구축 전에 수행되는 단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점증적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이런 경우는 항상 우리가 익숙했던 건 BPR, 급진적으로 업무 흐름을 재설계한다, 뭐 리엔지니어링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리엔지니어링, 뭐 급진적 이런 거였는데요. BPI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임프로브먼트라고 해서 이제 점증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라고 해서 개선, 임프로브먼트 개선이라는 게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적이 없었어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 참에 이제 익혀두시면 다음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ER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컴퓨터 전공자는 아니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요거는 개체 관계도라고 얘기합니다. 개체 관계도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도식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간의 관계를 이제 도형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상관관계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랑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간의 이런 도형, 도식화된 도형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게 이제 만든 게 관계 도형에 대한 실체 관계 도형, 개체 관계도, 뭐 연관 관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도식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를 도식화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컴퓨터 전공을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MRP는요, 요거는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해서 이거는 생산 물류 쪽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네, 생산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자재가 들어가는지에서 자재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게 하는 자재 소요 계획,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산 물류 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그냥 파악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네, 다음 중 ERP의 장점 및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ERP는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최적의 업무 관행인 베스트 프랙티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과치를 내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ERP 시스템 구축 후에 업무 재설계를 수행하여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순서가 틀렸어요. BPR을 먼저 하거나, BPR, 선 BPR, 네, 후 ERP, 예, 후 ERP, 선 BPR. 이게 가장 좋은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시에 하는 건 괜찮아요. 동시도 오케이인데 ERP 시스템 구축 후에 업무 재설계를 수행한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맞지 않은 설명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건 이제 정답이긴 한데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탑재된 ERP 시스템 구축 후 업무 재설계라고 하면 그건 또 괜찮아요. 근데 지금 선진화된 이런 프로세스 이런 건 또 없잖아요.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탑재된 이런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전제적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2번 부분이 정확히 정답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이거 업무 프로세스,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좋아하니까 통합이고요. 기술 융합, 차세대 ERP 이런 부분들도 요새의 트렌드입니다. 정답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3번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 생존 및 경제 우위 확보 전략으로 다양한 경영혁신 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경영혁신의 도구로 가장 관련성이 낮은 것은 이에요. 그래서 아웃소싱 이런 것들 맞는 얘기, 이제 기업 내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나 그런 곳에 외주를 맡기는 형식의 아웃소싱이 많습니다.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BOM이라고 비로브 머티리얼은 자재명사서예요. 생산에 관련된, 생산 모드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재명세서는 자재가 요런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요런 자재, 뭐 B라는 C라는 자재가 이런 식으로 나무 트리 구조를 가지면서 이런 자재를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재 명세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영신 도구로서는 맞지 않는 관련성이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ERP는 우리 배우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 맞는 얘기. BPR은 업무 흐름 설계 맞는 얘기.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인데요. 기능적 특징 부분에 관련한 것, 요거 잘 나오는 문제이었네요. 단위국적, 단위국적가 아니고 다국적.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통화도 지원해야 되고요. 다 언어 지원해줘야 돼요. 2번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과학적 관리의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과학적 관리로 관련된 그 테일러 과학적 관리로 내용 맞는 얘기고요. 종업원의 상호협력적인 인사관리 중요시하는데 아니죠. 이거는 그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때문에 너무나 비인간화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나온 게 인간관계론. 그래서 비공식적 조직을 좋아하고 더 선호하고 인간적인 부분, 인사관리,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라고 해서 2번은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차별적 성과급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고임금 저노무비 실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니네요. 과학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6번입니다. 자, 직무 분석은요, 준비, 실시, 그리고 정리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직무 분석의 절차 중에 실시 단계에 적절한 부분인데요. 준비되고 실시되고 정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준비 단계는 아무래도 좀 예비 동작을 취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비 조사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직무 단위를 뭘로 할까라는 걸 결정하는 이런 1, 2번이 이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시 단계는 이제 실제적으로 직무 분석표도 작성을 하고 직무 분석 관련된 자료도 수집을 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직무기술서, 직무명세 작성은 이제 정리 단계. 이제 직무 정보 수집하고 직무 분석을 작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의 초점을 맞춘 직무기술서, 인적사항의 그 초점을 맞춘 직무명세서를 작성하는 건 정리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네요. 7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인데요. 직무 설계 방법 중에 전체적인 과업을 보다 작은 요소로 불안을 하고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무 설계 방법 중 작은 요소 분할, 담당 이런 것들은 이제 분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분업은 직무 전문화 여기에 대표적인 포인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직무 순환은 다른 A 직무에서 B 직무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게 직무 순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조로움, 직무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고요. 직무 확대는 직무의 수를 늘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의 수를 늘려서 많은 직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직무 충실화는 이게 책임감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직무 충실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면접 유형 중에요.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하는 면접 방식. 그래서 의견 교환을 걸쳐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 그래서 다수의 면접자가 이렇게 쭈르르 앉아 있고요. 한 명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는 거다라고 해서 이걸 패널 면접, 그리고 위원회 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널 면접 1번이 맞는 얘기고요. 집단 면접은 이제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스트레스 면접은 스트레스 사항을 주어주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 대처하는 능력을 보는 게 스트레스 면접이 되겠고요. 비구조적 면접은 질문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면접자의 상당한 노련함이 필요하다라는 게 비구조적 면접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중 단순히 특정인만의 적재적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하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적재적소, 전체의 적재적소 그런 배치 원칙은 균형주의, 균형 있게 해라. 어느 한 곳에만 우수 인력이 모이게 되면 이제 이런 에러 공정이 생기게 되거나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그 평등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그런 균형을 맞추자라는 게 균형주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적재적소의주의는 이제 적절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시킨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인재 육성, 실력주의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성장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타인이 자기를 보는 것도 자신을 보면서 자기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행동 바꾸는 거 이런 것들 감수성 훈련이에요.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조직을 이해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역할 연기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되어 보면서 그 연기를 직접적으로 연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그런 역할 연기법이 해당이 되겠고요. 인바스켓 기법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업무를 이제 미수행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게끔 함으로써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번 문제인데요. 다음 주는 승진을 했지만 직무 내용이나 임금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대용 승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형식적 승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업무적 특성상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승진이 그 조직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내 위가 뭐 예를 들면 과장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내가 대리가 뭐 10년, 20년 돼도 과장으로 직급을 승진을 못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하는 일, 직무 내용 임금은 변동되지 않지만 과장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이런 것도 대용 승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고요. 직급 승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직급으로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는 게 직급 승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격 승진은 이제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자격에 맞게 승진을 시킵니다. 역진 승진, 역직 승진이겠죠. 역직 승진. 네. 생산성 본부에서도 오타를 내네요. 역직 승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는 회사마다 라인 승진이라고 해서 회사마다 뭐 사원부터 뭐 대리, 과장,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역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역직에 따라서 뭐 3년이면 대리로 올라가고 뭐 3년이면 과장 올라가고 4년이면 차장 올라가고 뭐 또 4년에다가 뭐 올라가면 부장되고 이런 것들이 역직 이 라인에 따라서 쭉 승진이 된다라고 보는 게 역직 승진이에요. 네, 정답은 대용 승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2번입니다. 다음 현대적 리더십 이론 중에요. 리더가 먼저 리더 행동을 보임으로써 부하의 대리학습의 모델이 됩니다. 스스로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지원, 코치 역할을 하고요. 조직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변화 담당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부하 스스로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치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셀프 리더십, 스스로가 자기가 리더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는 게 셀프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셀프 리더십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슈퍼 리더십이에요. 코칭자 이거 들어갔다고 해서 코칭 리더십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요. 셀프 리더십 이 부분을 캐치해서 지원하고 이제 뭐 변화시킨다라는 것들에서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 업그레이드 하는 건 슈퍼 리더십. 그래서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칭 리더십은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뭐 우선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 부하를 이런 것들이 코칭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카리스마 리더십은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서 이제 진짜 다 힘있게, 카리스마 있게 딱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 중에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의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서 노후전에 활용하도록 하는 거, 직접 운영하는 거, 이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얘기해요. IRP. 그래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를 직접 적립을 하고 운용도 근로자가 직접 하는 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도 합니다. 제도라고 합니다. 네, DB형은요, 확정급여형. 네, 그래서 급여가 근로자가 받는 급여,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게 확정급여형이고요. 이건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퇴직연금 보험연금 기분 쪽에
기여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게 DC형이에요. 상여금은 이제 기본급 외의 걸로 해서 나가는 인센티브적 성격의 것이 상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직이 창출한 부가가치 생산액을 구성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제도로 규정된 인건비에 더 많은 부가가치, 부가가치 생산액,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할 경우 초과된 부가가치 이런 것들 나오면 럭커 플랜이구나. 부가가치 대비 초과 인건비 배분 이런 것들은 럭커 플랜이고요. 스켈런 플랜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절약분 이런 거죠. 이 매출 대비 나오면 스켈런 플랜. 인프로 쉐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제 인프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떤 걸 나누느냐? 요거 그 절약된 노동 시간, 표준 시간 대비 절약된 노동 시간만큼 그 부분만큼을 나누는 거예요. 반 대 반, 50대 50으로. 그래서 표준 노동 시간과 실제 노동 시간을 비교해서 절약된 노동 시간만큼은 인프로 쉐어 나눈다. 그래서 사용자랑 이제 노동자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인프로 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스터마이즈드 플랜은요, 커스터마이즈 기업에 맞게끔 알아서 하는 거, 커스터마이즈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15번. 이거는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인데요. 자, 근로자가 전인적 인간으로, 전인적 인간 이런 거 나오면 주변잡분 3 나오면 홀리스틱 복리후생이구나 라고 해서 포인트 용어 잡고 바로 푸셔야 돼요. 네, 라이프 사이클은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밖에 20대는 뭐 교육을 더 준다든가 30대는 뭐 결혼이나 주택 쪽에 자금을 더 해준다든가 40대는 뭐 건강 이런 거 50대 이런 뭐 노후 관련된 뭐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든가 해서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주는 복리후생 제도를 주는 게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네, 카페테리아식하고요. 선택적은 동일한 거고요. 이제 복리후생 제도를 자기가 원하는 걸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답은 1번이에요. 16번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 유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 무엇인지 찾아내라 라는 부분이고요. 식사 제공하지 않고 지급하는 중식대 월 10만원까지 맞네요. 식사를 제공받으면 중식대 받은 거 다 과세지만 식사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 10만원 비과세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 이용하고 지급하는 차량 보증금 월 20만원 맞아요.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됩니다. 업무에 사용해야 되고요. 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사원이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요 아닙니다. 초등학생 아니고요. 만 6세. 초등생은 아니겠죠. 3번 아닙니다. 근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자녀 양육비 받으면 비과세 맞아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은 비과세됩니다. 17번 문제. 다음 중 연말정산 시 근로자 제출 서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근로자가 제출을 하는 부분은 소득공제, 나 이런 거 소득공제 해주세요 라는 소득공제 입증서류랑 그리고 소득공제 입증서류 중에 의료비가 있으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 나 이렇게 신고할래요. 소득공제 입증서류 있고 인적공제 있는 사항들 가지고 나 이렇게 신고할래요 라는 게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입니다. 그리고 원조징수 이행사항 신고는 이런 것들이 다 받고 연말정산이 된 후에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답 4번이고요. 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노사관계 관리 용어의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의 유지에서 이런 것들 맞는 얘기. 단체 교섭은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이제 근로조건 협약하고 체결하는 관리 절차입니다. 절차예요. 마무리되는 건 협약이지만 절차는 교섭이 맞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는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불일조이나 노동행위 아니네요. 노동쟁이. 부당노동 행위는 뭐 환경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당하게 불이익 지급을 한다든가, 뭐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얘는 노동쟁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영청과 의사결정 참여하고 맞는 얘기네요. 3번이 정답. 네, 그리고 19번 문제. 다음 보기의 가나의 설명으로 적절한 용어. 네, 부당노동 행위로 해고, 정근, 이런 출근연휴 휴직이 성립된 경우, 네, 된 경우, 부당노동 행위로. 네, 이런 것들이 해고, 정근하고 배치 전환하는 출근 정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이익하게 취급당한 거니까 불이익 취급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하고 고용 조건을 하거나 라는 것들이 이제 환경계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가 되었네요. 네, 그리고 19번 문제는 네, 최종적으로 이제 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이 문제가 이제 좀 좋지 않거나 뭐 전체 정답 처리가 됐는지 20번 문제 삭제가 됐습니다. 19번까지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꽤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조합 쪽 관련된 문제가 기존의 1급 범위에서 2급 범위로 넘어온 부분들이 있고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관계 쪽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기출문제 푸실 때도 1급 문제인 해당되는 것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2급 문제에 나올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좀 커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기 거 잘 안 풀리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네, 마무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